안녕하세요. 마음신 박종찬 한의원 박종찬 원장입니다. 제가 초반에 제작한 영상 중에 청각감인증과 미소포니아를 비교하면서 청각감인증은 물리적, 미소포니아는 심리적이라고 비교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미소포니아와 심리적 증상들의 연관성 문제를 해외에서 발표된 논문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각감인증과 미소포니아의 구분을 아직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귀의 문제인지 혹은 심리적인 문제인지 애매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청각감인증 혹은 미소포니아로 다른 진료를 미리 받고 오는 경우들을 보면 이비인후과와 정신과를 가는 비율이 반반 정도 됩니다. 적극적인 분들은 둘 다 다녀오기도 합니다. 아직 일선 이비인후과에서는 청각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기는 하지만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 이명을 치료하는 것에 준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소포니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신과 쪽에서는 미소포니아 문제를 가지고 내원한 사람에게 대체로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병명을 내리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혼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미소포니아라는 병명의 수립이 2001년에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외국 연구 동향을 보면 미소포니아가 심리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식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식을 제한하는 형태만 많고 정립된 방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소개할 논문의 경우에도 2022년 발표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소포니아 환자에게 심리적, 감정적 요인이 어느 정도 중요한가에 대한 통계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이런 질환들을 직접 진료하는 입장에서 보면 미소포니아가 심리적인 연관이 많은 증상이라는 것은 환자와 10분만 이야기해도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겪는 환자분들도 자기 증상이 귀의 이상이다, 아니다를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 동향은 어찌 보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논문들을 근거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것이 학문적으로 보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가 혁신적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는 바가 있습니다. 논문은 2022년 2월에 발표되었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 연구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참가자를 받아서 조사한 연구라는 점이 약간의 한계점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이 연구에서 특이하게 눈에 띄는 사항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소포니아 증상을 가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에 대한 통계 조사입니다. 일단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난 특성이 일반적이라거나 대단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 한 조사이기 때문에 백인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데 이런 걸로 백인에게서 유병률이 높다거나 이런 걸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사람들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대단히 특이적으로 높은데, 이는 이전 연구에서 나타났던 학령기 발병이 높다는 점과 관련 있는 사항이라서 관심이 갑니다. 제가 보는 미소포니아 환자들의 경우에도 상당수가 공부를 하는 환경 등과 연관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감정 조절,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공인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점수를 매겼는데, 지금 시국이 이제 코로나 시국인지라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인 격리 문제가 미소포니아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조사한 것이 특이한 사항이었습니다. 조사를 간추려서 이야기해보면 감정 조절, 우울, 불안, 코로나 관련 척도에서 높은 심각도를 기록하는 경향과 미소포니아의 발생이 서로 유의미한 연관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감정 조절, 감정의 불안, 불안정성 같은 문제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덜하다는 부분 결론도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번역해서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성가신 소리에 대한 노출 빈도보다 성가신 소음을 들을 때의 감정과 반응이 감정 조절에 더 큰 어려움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설과 일치합니다.
달리 말하면 감정 조절의 어려움은 그러한 자극에 노출되는 빈도보다는 유발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한 번에 이해가 가시나요? 이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말을 좀 어렵게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나 봅니다. 제가 풀어서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선 넘어진 부위에서 피가 나거나 인대가 늘어나는 것 같은 염좌 문제는 직접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대부분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근육의 긴장 문제로 인해서 2차적인 통증이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필요 이상의 과한 긴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넘어져서 생긴 거지만 근육통은 그것에 반응하는 나 자신의 대처 방식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만약 이 넘어짐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점점 긴장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양상을 넘어진다는 그 사실을 소리가 들린다는 것으로 바꾸고, 근육통이 생기는 것을 이제 감정적인 반응이 생기는 것을 대입해 보면, 이것이 반복될수록 핵심적인 것은 들리는 소리 자체가 아니라 반응하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알면 해결책이 생기거나 뭔가가 크게 바뀌느냐? 사실 이것만으로는 크게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논문을 쓴 저자는 위에 근거를 가지고 인지행동 치료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할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긴 했지만,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함께 움직이는 것인데, 심리적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신체적인 증상을 무시하고 심리적으로만 치료하려는 것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치료하는 방식에서는 신체적인 치료를 한약을 통해서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기도 합니다. 심리적인 치료는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항을 스스로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잘못 사용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잘 쓰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림돌이 신체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신체적 걸림돌이 사라지게 되면 심리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아이를 가르치듯이 일일이 코칭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소포니아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 문제를 겪는 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증상을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최대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